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불거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KF-21 관련해서인데요. 이 카이다, KIDA 국방연구원을 말하는데요. 이 카이다가 현재 오히려 이 국가 사업에 대한 건정성과 미래 국방력을 고려해서 냉정하게 연구하는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카이다가 나쁜 조직이 된 것처럼 또는 이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조직처럼 지금 되어 버렸어요. 많은 또 국민들과 밀떡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역사가 반복이 된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2013년도 만 10년 전에도 아주 뭐 극렬하게 이제 반대하는 이제 내용들을 네네. 각종 세미나에도 나오고 네. 국회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었죠. 딱히 공론화된 장소에서. 네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카이다에 계신 연구원들이 그 장기간 이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뭐 10년 지났으면 이제 그만두실 만도 한데 그 대표적인 그 박사님 그 예전에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또 아직도 계신 걸로 얘기를 이모 박사님 그리고 노모 박사님 계셨는데 네, 제가 이제 알기로는 한 분만 지금 남아 있고 박사님은 저기 퇴임을 하시고 아니 딴 데로 뭐 이제 가신 걸로 딴 데로 제가 가셨습니까? 몇 년 전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딱 저는 듣기로는 이제 한 분을 이제 딱 지목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니셜이 이제 뭐 어떤 성으로 이제 이 씨.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반복을 하시는 게 이거는 경제성이 없다. 처음에는 이제 경제성이 없다 그랬죠. 10년 전에. 10년 전 KFX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근본 그 내용이 이제 경제성이 당장 이게 있겠느냐. 처음에는 이제 버벅된다. 이 전투기가 나오면은 버벅대서 손볼 곳이 많기 때문에 네. 확실성이 없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처음에 대량 생산을 처음부터 많이 해놓으면은 나중에 골치 아프지 않겠느냐. 뜯어 고쳐야 되니까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뭐 손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조로 이제 뭐 내용을 이제 내부에서 말씀하신 게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이제 양분화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카이하고 방위사업청은 같은 편 먹고 그리고 카이다 그리고 기재부. 카이다 기재부죠. 이렇게 되는 서로 거죠. 이제 이렇게 그 같은 사업을 놓고서 동일한 사업을 놓고 이제 대립하는 게 구도가 오랜 기간 이제 흘러 내려왔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10년 만에 다시 또 불거진 거고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네네네.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소요군이라고 하죠. 네. 소위 운영군만 지금 벙 쪄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재 지금 40대에서 20대로 줄어버리면 지금 카이 측에서도 그리고 그 밑에 딸린 500여 개 이상의 협력 업체들 이미 40대 생산분을 맞춰놔 있죠. 맞춰놨기 때문에 설비라든지 어떤 라인을 그렇게 확장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뭐 그 자료를 이제 받아서 읽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방송 관련돼서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뭐 방위사업청 보고서라든지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자료를 이제 주나 봐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자료를 받은 건 없고 순수하게 그냥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은 그런 투자비, 선투자에 되는 그 라인에 관련된 비용이 처음에 이제 매몰된다 이거죠. 이거를 미리 깔아놓으면은 뭐 재료비를 미리 다 투자해 놓으니까 뭐 우리 음식점 같은 거 이제 음식이 뭐 이렇게 재료가 썩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논리죠. 그렇죠. 그래서 카이는 지금 되게 곤란하다. 그리고 두 번째 방위사업청에 이제 그 KF-21 사업 전투기 사업 단장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 단장. 네. 그 저번에 이제 봄에 말씀드렸던 노지만 대령님. 예. 이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사업 단장으로서 취임을 이제 하셔가지고 잘 끌어오셨는데 지금 너무 바쁘시다고 집에도 못 가시고 지금 사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쁘시다기보다는 뭐 기존에 항상 일이 바빴으니까 그래서 뭐 즐겁게 바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막판에 런칭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이제 생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집에 못 가시고 사천에 관사에서 그러니까 밤낮을 이제 그냥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셔가지고 집에도 못 가시고 계시다. 요즘 머리 너무 아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불거지니까 이게 양산이란 게 또 양산 비용 획득해서 확보해서 넘겨줘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카이에서는 또 이제 뭐 우리 노지만 대령이 붙잡고서 이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막 읍소하니까 또 서울 이제 과천에다 연락해서 야 이거 좀 대응 좀 해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상황에 접어들어 있고 카이다 쪽에서는 논리가 이게 지금 20대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많이 봐준 거야.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20대가 또 무슨 얘기냐면은 2025년도에 F5 이제 그 1개 대대 직도 있기. 딱 그것만 하면 되잖아. 26년대 받아서 1년 사이에 부대 재창설하고 그것만 해줄게. 이것만 해도 어디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40대는 좀 아니다 20대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다른 문제가 운영군, 소유군 입장에서는 이걸 지켜보니까 사실 내심이 알거든 사업의 흐름성을.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지난주에 방사청 분과회가 열렸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예상치 않았던 시기상으로. 네네 뭡니까? F-16 피스 브릿지
그러니까 지금 U라고 붙어서 업그레이드형인데 소위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정부 때 이제 어렵사리 미국한테 받은 거예요. 그 전투기를 사온 거야. 그것도 이제 뭐 있었어요. 사연이 그것도 제때 받은 전투기가 아니었죠. 네네네. 그때 사오는 것도 그렇게 해서 92년도까지 이제 다 확보를 하죠. 40대를. 현재 뭐 중간에 이제 운영하다가 추락해서 이제 숫자가 뭐 30세대까지 내려왔는데 30세대인가 4대인가요. 요거를 단자기, 복자기는 이제 수명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더 쓰기 위해서. 아 복자기는요? 근데 단자기 이걸 그냥 내버두려고 했는데 네. 지금 모든 전투기 운영 상황이 이렇게 뭐 자꾸 줄어드는 거지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물론 KF-12 사업이 있지만은 네. 이게 자꾸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이제 예측이 되니까 네. 수명 연장 사업을 지금 승인을 받았어요. 방사청과 분과위에서. 지금 30년이 넘은 전투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40년 이상을 쓰겠다. 40년, 50년 이상 쓰겠다. 그러니까 원래 KF-X 때나 KF-21 사업 때 어떤 그 플랜에 대체하는 그 대상 기종이 이 F5 다음에 이제 F-16 피스브리지까지 딱 넣어놨어. 이거 바로 대체한다. 그래서 2030년대 뭐 초중반 그러면 2034나 35에 도태시킬 예정이었는데 이 상황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전방이 되니까 금방 이게 뭐 전력화되지 않고 좀 뭔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게 좀 내부에서 볼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수명 연장에서 더 써야 된다 일단은. 전력 지수라는 것도 있고 휴전선상에 우리 대응 전력, 지상 공격 전력 지금 상당히 지상 공격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보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목적 다 이제 부합됐는데 하필이면은 지금 KF-11 40대냐 20대 요때 이제 딱 분가위를 때린 거예요. 수명 연장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보험식으로 이제 확실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미룰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오늘이 월요일 아닙니까? 네. 화요일까지 현재 이 카이다가 이 결과를 완성시키고 보고를 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 20대로 가겠다는 그게 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예산이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다 합하면은 뭐 2,300이다 400이다 이게 아니라 2,800까지 바라봤더라고요. 그게 좀 깎인 상태에서도 또 이거라도 주세요 했던 거더만.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의 내부 자료를 이제 밖으로 유출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면은 뭐 2,383 이렇게 끝점까지 다 나오는데 네네네. 그 옛날 같은 보안위원회라고 했는데 실제 이 업계에서 넓은 업계에서 얘기하는 2,800원까지 받았어야 되고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주 때 제가 이제 접한 그 액수예요. 근데 현재는 2,387억인가요? 뭐 그 끝점까지 나오더라고요. 뒤 액수까지. 예. 그건 이제 방위사업청의 내부 자료죠. 네. 내부에서 이제 이게 위험하니까 오픈을 해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 다른 쪽에서 다른 네. 사이트에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2,800원까지 넓게 잡았죠. 네, 폭넓게. 근데 이게 네. 또 줄어서 그럼 요것만이라도 40대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요 비용만 해도 달라고 이제 했던 거지. 예. 자체 뭐 이렇게 다 감가상각비 다 빼고 정리해 보니까 계산기 다 뚫고 보니까 정확히 끝점까지 나온 거죠. 네. 그게 그렇게 됐네요. 예. 자, 그런데 이 카이다의 이 박사께서 이 성함이 이주형 아닙니까? 이주형 박사님? 네. 거의 뭐 2013년부터 꾸준히 이 KF-X 사업, KF-21 사업을 반대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하셨던 거예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범주에서 말씀드리면은 2013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획득 사업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획득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산이냐 순수하게 국내에서 개발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외국 것을 이제 다 견줘서 비교해서 할 것인지 그런 사업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17년도 하나의 기점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직도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버려요. 그것도 카이다에서 결정을 합니까? 네, 다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다른데 뭐 키스텝이라든지 뭐 산업연구원이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당시에 정부에 따라서 그게 이제 국방부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형식이 있어요. 실제로 사실상 지정하는 건데 자기들 유리하게 그걸 받기 위해서 사업 타단성.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중후반 2018년을 기점으로 이제 이게 외국산을 직도입하는 쪽으로 흘러요. 소위 그 방향이. 카이다가 또 중간에 서 있고. 그래서 카이다가 주장을 해서 도입한 외국산 무기 뭐가 있습니까? 지금 결정된 걸 이제 그 받아준 게 네. 치누크 사업. 치누크 헬기. 네, 그다음에 블랙호크. 블랙호크. 개량 사업. 이거 다 아시죠? 뭐 사업이 원래 규모가 컸는데 축소되고 치누크는 몇 차례 거듭하다가 결국 그냥 직도입으로 넘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이 마땅치 않았지만은 네네.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점수를 잘 줘요. 이렇게 이제 유리하게. 그다음에 뭐 F-35도 뭐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잘못 얘기하면은 외국 제목이 사는 것들 뭐 이 완전히 매국노다. 네네. 또 이렇게 카이다가 또 이제 다 뒤집어 쓸 수 있는데 네. 2018년도 기점으로 좀 방향이 이제 확실히 정리가 돼요. 이거 맥락 이거 국내 업체들 먹여 살리려고 국내 업체들 인건을 빼먹으려고 말도 안 네. 되는 뭐 합작을 해서 뭐 아니면 개량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산으로 가고 결국 소유군 운영군에서는 뭐 무기를 제때 못 샀다. 특히 항공기 분야에서. 그렇죠. 그게 대표적으로 치누크거든요.
그거 뭐 2012, 13년부터 발제가 된 건데 10년 끌다가 거의 10년 끌다가 이제 직도입으로 결론 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긴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순수 국내 개발인 이제 KF-X 시절부터 KF-21이 이제 껴들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도 생각한 게 KF-21을 끝끝내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들 어떤 그 합리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죠. 그들 입장에서는 카이다 입장에서는 내세워가지고 반대할 줄은 사실 저도 예상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KF-21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순조로운 진행으로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아덱스 때만 해도 이건 뭐 보기만 해도 국뽕이 제가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순수하게 딱 보면서 국뽕이 차오르는 이거는 뭐 진짜 반박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야 이거 좀 나중에 어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지 적합한 건 뭐 F-35 같은 과정을 또 거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잘 날른다. 되게 안심을 했습니다. 일단 플랫폼 이 하드웨어가 일단 완성은 잘 됐구나. 매치가 엔진하고 네네네. 설계가 잘 돼 있구나. 그래서 네. 문제가 없구나. 이게 출발점이 좋다. 그래서 네. 저도 자신감을 가졌는데 이게 양산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걸림돌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죠. 불과 며칠 사이. 아니 그러다가 갑자기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SBS 보도로 인해서 이 KF-21 사업 불확실성, 성공 가능성 별로 없다. 근데 이제 이 내세우는 명분이 이제 카이다 쪽에서 하는 얘기가 넓게 말씀드려서 특정 뭐 이렇게 사람이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그 이제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네. 다 같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니까 서로 주고받고 그분들 얘기가 이제 F-35의 사례를 들은 거예요. F-35가 저렇게 지금 헤매고 있고 블록 포로 넘어가기까지 힘들다. 물론 되긴 하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네. 비용도 상승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결국에는 이거에 작은 비행기를 할 수 있는 전투기를 할 수 있는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아직은 네. 이거에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KF-21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처음부터 40대를 다 들여다놓으면은 나중에 뜯어고치기 바쁘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거를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누가 이렇게 40대가 문제 없다고 써줬느냐. 네.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책임 연구원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연구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때 또 이제 승진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이어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네. 보고서를 이제 낸 거죠 보고서를. 이건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진짜 급한 거, 소위 직도입한. 지금 현재 F5 계열이 제공업 포함해서 80대거든요. 공식화된 게. 그럼 4개 대대인데 4개 대대에서 일단 제일 급한 1개 대대만 좀 갈아치우자. F5 직도입한 거. 네네. 70년대 중반, 78년까지 도입한 기체 그것만 하자. 그러니까 절충안을 스스로 이제 낸 거죠. 내부에서 서로 토의를 하다 보니까 절충안을 만들어낸 거죠. 그에 대해서 내고 이제 안전하게 가자. 우리 나중에 욕 먹지 말자. 이거 생산을 착수를 하라고 23 해준 거라도 어디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업체하고 이제 방사청 입장에서는 사업을 이제 이끌어가고 만드는 제작업체에서는 이건 다 돈 문제인데 자기들이 어떤 수익 문제도 있고 방사청은 어떤 실적인데 서로 이제 이게 대립이 되는 거죠. 연구원하고 방사청은 항상 대립이 되는 거죠. 아니 카이다가 자꾸만 미국의 F-35랑 비교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F-35는 비교할 게 아닌 것 같고요. 이 라파라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걸 이제 판매 이제 경향, 판매 어떤 흐름에 보면은 네. 그 말씀이 맞고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게 디자인부터 보세요. 애초에 목표한 게 우리도 스텔스기를 목표한 거예요. 내부 무장창도 염두에 뒀었고 이미 2014, 15년도에 보고서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공표된 보고서들이 있어요. 세미나 때. 그래서 결국에는 블록 2, 3, 뭐 3 요즘 우리가 방송할 때 3 얘기했지 않습니까? 더 네. 나가서 블록 4까지 얘기했는데 결국 스텔스 기능을 넣기 위한 전투기로 개발됐고 디자인도 그렇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면은 F-35를 어떤 스몰 작은 그런 스텔스 전투기로 인식을 하는 거죠. 디자인 자체가 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는 벌써 이미 9세대로 접어들고 있고 걔들은 팔다가 사라질 비행기고 다시 시중에 이제 깔리면은 네. 여러 나라에 깔리면은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말 비행기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상 판매를 할 것이고 살아남을 전투기이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는 앞으로 2040년대 가서 완전 스텔스가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좋게 봐준 거죠. 좋게. 진짜 그 기능 디자인에서는 진짜 좋게 봐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는 역시 버그 현상이라든지 뭐 이 컴퓨터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사일 운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교를 F-35에 갖다 댄 거죠. 이건 앞으로 스텔스게 될 거니까. 아니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KF-21 사업 지금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매우 순조로운 진행과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네. 그 모습을 일반 대중한테 공개까지 했잖아요. 네. 상당히 속도 빠르게. 아니 전 세계 전투기 사업하는 국가들 중에 이렇게 순조로운 진행을 한 어떤 전투기가 있습니까? 사례가 거의 사실상 없죠. 없죠. 네, 다들 버벅대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 유명한 뭐 러시아 전투기들도 그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상당히 빠르게 지금 일단 외형상 완성이 돼 있죠.
정말로 이례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KF21 사업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날짜 11월 6일 월요일인데요. 내일까지 카이다의 연구원들이 어떤 전체적인 결과를 네. 분석, 타당성을 조사해서 결국에 카이다 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면 네. 국회와 기재부로 넘어가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2월 거의 23일 전까지 다 예산 이제 뭐 태우는 거 그 문제를 다 정리를 해야죠. 올해 가기 전에. 아, 그러면 내일 11월 7일 이 원장에게 보고된 그 결과를 우리 언론을 통해서 또 발표가 될까요? 뭐 국회의원들 해당하는 이제 국방위원 어떤 계신 분들이 요거를 이제 관련되신 분이 이제 흘리겠죠. 자기의 어떤 유명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흘리실 거고 더불어 이제 방위사업청은 이제 그 시차를 보면서 또 구체적인 뭐 숫자, 전문 용어 이런 거 다 이제 발표를 이제 넘겨주겠죠. 방송을 네네. 또 딴데 방송을 지상파도 타야 되고 종편도 타야 되고 뭐 유튜브도 타야 되고 그래서 다 넘겨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에 따라 흘러 나옵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입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긴 하는데 아마 11월 중순에 바로 나온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북한에 뭐 정찰위성 쏘는 것도 있고 우리도 네네. 뭐 425 위성 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뭐 날짜 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뉴스가 어떤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보안 조치한다 또 이런 것도 이제 중간에 개입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안 나오고 뭐 12월 초순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지켜봐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언제 며칠 날 나온다 하기 좀 어려워요. 이렇게 공표가 됐잖아요. 날짜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보안부서에서는 야 이걸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냐 그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 언론들의 이 댓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카이다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 카이다 오히려 수사 들어가야 된다. 국정원 뭐하냐 뭐 이런 말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보안 위배를 한 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 자꾸 카이다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이 40대 물량에서 자꾸 20대로 줄이려고 하니까 그럼 뭐 그렇게 이제 그 논리를 적용하면은 10년 전에 벌써 조사를 탈탈 털리고 왔겠죠. 아, 10년 전부터 했어야 되나? 네, 10년 전에 그 벌써 그냥 기억에 새로운데 그때부터 털렸겠죠. 근데 뭐 거기에 계신 분들 아까 뭐 우리 말씀하신 이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도 잘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글쎄요 카이다를 털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의문은 가긴 해요. 오히려 곤란해지는 건 방위사업청. 그러니까 지금 이쪽 카이다와 기재부 그리고 방사청과 카이 예. 이게 이쪽이 갑이고 이쪽이 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네 진짜. 예. 갑과 을의 구조. 그러면 우리 운영군은 뭐냐 이거죠. 운영군은 맨날 이거 막 이렇게 지켜보고 도대체 뭐 참 답답해. 난 제일 걱정이 운영군이야. 우리 소요군. 이게 전투기를 받아서 써야 되는 소요군. 계획이 이렇게 되면은 전투비행단의 어떤 편제라든지 전체 그 운영, 부대 운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했다면 고민해야 되잖아요. 현재 공군 측에서도 지금 이 물량 축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참모총장님이 바뀌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참모총장님 관심은 하이급 전투기. 일단 우선 하이급. 하이급. 예. 그럼 뭐 F-35A를 늘려달라는 얘기냐? 추가도 아니면은 KF-21을 아니 그 먼저 총장님하고 다른 게 네네. 성향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네네. 지금 새로 오신 그 이영수 총장님이 F-35 인도에서 17비행단에 처음 그거를 정착을 시키신 분이고 아, 그래요. 두 번째 그 훨씬 전에 F-15K 슬램 이글을 네. 인수를 직접 조종해서 인수해 오신 분이에요. 하이급 전투기만 다루신 분이야. 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KF-21은 사실 모든 그 공군에 이제 계신 분들의 관심사긴 한데 종류별로 이렇게 전투기가 좀 나눠지는 게 성향이 있어요. 없지 않아. 그래서 일단은 이 실무자들 밑에 지금 이제 인사 이번에 나온 오늘자로 인사 이렇게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공군 실무자들 네. 정책적으로 그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하이급은 또 하이급대로 이제 신경을 쓸 것이고 이건 미디엄 일단 외형적으로 미디엄급으로 돼 있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자들이 뭐 3스타나 2스타급에서 이제 열심히 또 할 겁니다 일을. 네네. 그래서 이제 노지만 대령님하고 이제 일을 또 할 거고 그래서 정리가 올해 안에 다 되긴 하는데 하여튼 뭐 이게 역사가 돌긴 돌아요. 1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래서 현재 KF-21 40대에서 20대로 물량을 축소하는 그 결과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이 날 듯 보입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을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여러 보고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들릴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서 연말까지 우리가 23일까지 지켜봐야 되죠. 이 상황이 결국 어떤 결말이 날지. 네네. 그래서 카이 입장에서 방위사업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저 연구소 입장에서는 빨리 해치우고 지나가고 싶을 거예요. 올해를 빨리 넘기고 싶을 거예요. 뭐 욕먹든 말든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좀 이게 서로 대립되는 서로 뭐 갑과 을이 이제 나눠지는 상황이 돼버렸죠. 오늘 현재까지. 네네. 예. 어찌됐든 이것이 물량이 축소되면 여러 5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파워팩 생각납니다. 그렇군요. 예, 거의 회사가 도산 위기까지 갔던 그러다가 수출이 터지면서 살아난 네네. 그게 저는 전차 하여튼 뭐 같은 사례라고 뭐 할 수는 없는데 전차 그 사례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6일 네. 그리고 내일 11월 7일 이 이틀 사이에 그 결과가 결정이 날 텐데요. 이 결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국회를 통해서든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도출이 돼서 나온 이야기인지 공개가 확실히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 안승만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